대통령궁인 크렘린궁 지붕 위에 무인기로 보이는 비행체가 부딪혀 폭발을 일으키며 떨어집니다. 러시아 소셜 미디어에서는 이 영상이 유포됐고 러시아 매체들은 긴급 뉴스로 타전했습니다. Украина этой ночью попыталась нанести удар по Кремлю при помощи беспилотников. 러시아는 즉각 보복을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2대의 공격용 무인기가 크렘린궁을 겨냥했으나 군이 전자전 체계로 무력화했다면서 푸틴 대통령은 다치지 않았고 건물 손상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생명을 노린 계획적인 테러로 간주한다며 러시아는 보복할 권리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측근 강경파들의 목소리는 더 거세졌습니다.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고 볼로딘 러시아 하원 의장은 우크라이나 정권을 파괴할 무기 사용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핵무기 사용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러시아가 자국민에게 전투 동기를 부여하고자 꾸며낸 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러시아의 발표 직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 8개 지역에서는 공습 경보가 울렸고 헤르손주에서는 러시아 공격으로 민간인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Вони можуть спробувати, як вони кажуть, по об'єктах прийняття рішень, вдарити. 미국이 로켓과 탄약 등 3억 달러 상당의 추가 군사 지원을 발표한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핀란드를 전격 방문해서 북유럽 5개국 정상회담에 참석해 전투기 등 추가 군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외신들은 러시아가 크렘린궁 공격 시도를 공개하고 보복을 공언하면서 사태가 확전 일로로 치닫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일요일 새벽 모스크바 중심가에서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놀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폭발 지역으로 다가갑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인한 폭발로 보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드론 3대를 요격했지만 모스크바 서쪽에서 기업 사무실과 상가로 쓰이는 건물이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드론이 떨어진 곳은 모스크바 내에서도 현대식 고층 건물이 밀집한 모스크바 시티 경제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모스크바를 겨냥한 이번 공격은 전쟁을 먼 얘기쯤으로만 여겨온 평범한 러시아인들에게 충격을 주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드론 공격 몇 시간 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서 러시아 본토 공격 의지를 밝혔습니다. Поступово війна повертається на територію Росії до її символічних центрів та військових баз, і це неминучий, природній та абсолютно справедливий проце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최소한 표면적으로라도 러시아인 일상에 전쟁이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막으려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군은 점점 더 많은 무인기를 단순한 정찰 목적을 넘어 실전 배치하면서 전쟁을 러시아 본토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24일에도 모스크바 시내 국방부 청사에서 2km 정도 떨어진 지역의 비주거용 건물에 드론 공습을 가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우크라이나 오데사 지역 이즈마일 항구에 곡물 저장고가 불타는 모습이 강 건너 루마니아 어부들에 의해 포착됐습니다. 러시아 드론에 피습된 창고가 온통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가 드론 요격을 위해 애썼지만 완전히 막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Від чергового відділу прикордонної служби «Ізмаїл» поступив сигнал «Повітряна тривога». Наш прикордонний наряд одразу було переведено в режим. 러시아는 흑해 공무협정을 파기한 후 이처럼 드론을 이용해 곡물 저장소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길을 틀어막겠다는 의도입니다. 러시아의 이런 공격에 우크라이나도 드론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은 결국 러시아 본토로 돌아간다며 특히 수도 모스크바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드론 공격의 목표는 러시아인들에게 서서히 공포를 불러일으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가 올해 최소 3가지 종류의 드론을 러시아 영토로 날려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장거리 드론 공격이 부쩍 늘어 올해 5월에서 7월 러시아 본토에 날아온 자폭용 드론의 수가 작년 전체의 2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의 공세를 방어하는 데 주력했던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넘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점령지 또는 국경 지역이 아닌 러시아의 심장부 모스크바를 공격했다는 점에서 이전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러시아를 타격하는 우크라이나의 주력 무기는 무인 드론입니다. 이와 관련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Small strikes and big ambitions. 공격 규모는 작지만 거기엔 큰 야망이 담겨 있다. 우크라이나 드론에 실린 야망을 들여다봤습니다. 현지 시각 8월 1일 러시아 모스크바 중심가 고층 건물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드론은 21층에 충돌했고 건물 창문들이 부서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공격받은 건물에 러시아 경제개발부, 디지털부, 산업통상부 등 정부 부처가 들어서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총 3대의 드론이 모스크바로 날아왔고 이 가운데 2대는 모스크바 서쪽 외곽에서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한 대도 전파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요격했지만 건물과의 충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 건물에는 이틀 전인 30일에도 드론 공격으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2차례 공격 모두 우크라이나가 보낸 드론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전쟁을 체감하기 힘들었던 모스크바 시민들에겐 충격과 공포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Короче, и сразу взрыв такой. Мы сразу как побежали, там уже осколки, уже дым сразу наверх пошел. От 3:43 я прям просыпаюсь от лютого грома. Я подумала, может гром, может молния. Смотрю, нет ни дождя, ничего. И я понимаю, что у меня собака забилась от страха под диван.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으로 이루려는 목적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공격으로 러시아 국민 사이에 공포심을 확산시키는 겁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정부가 드론 공격을 공식 인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부인도 인정도 하지 않으면서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모스크바에 대한 드론 폭발 직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동안의 모호한 입장과 상반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Поступово війна повертається на територію Росії до її символічних центрів та військових баз, і це неминучий, природній та абсолютно справедливий процес.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을 본격 시작하겠다는 선언처럼 들립니다. 러시아 본토를 노린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은 올해 들어 급증했습니다. 5월 3일 크렘린궁을 시작으로 최근 모스크바 경제지역 공격까지 확인된 것만 67건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드론 공격과 비교할 때 불과 2달 사이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기존 공격이 러시아 군사시설과 석유 저장소 등을 노렸다면 최근 공격은 수도 모스크바, 특히 민간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집중 타격하는 양상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모스크바 시민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공격에 대한 공포심을 주입해 푸틴의 야욕에 부담을 주기 위함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중심부에서 드론이 폭발할 때마다 우크라이나가 다음에 어디를 공격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군사력에서 여전히 절대 열세인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작은 드론 공격을 통해 엄청난 심리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이런 드론들을 어디서 공급받고 있을까요? 정답은 자체 조달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전쟁이 시작될 당시 우크라이나의 7개 회사가 드론을 제작했습니다. 현재는 무려 40개 이상의 업체가 우크라이나 정부와 계약을 맺고 드론을 제작 중입니다. 제작 비용 일부는 민간 자금과 기부 구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개발한 드론은 장거리 이동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타격하기 위해선 장거리 비행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가 확인한 우크라이나 자체 개발 드론은 크게 3종류. 먼저 우크라이나 자폭 드론으로 불리는 보버, 그리고 UJ-22 에어본,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기종입니다. 모두 장거리 비행의 강점인 기종들입니다. 기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대 6시간, 900km 거리까지 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서 날리면 모스크바를 포함해 웬만한 러시아 주요 도시들이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드론들은 우크라이나 인플루언서 이오로 라첸코프의 SNS 계정을 통해 간접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라첸코프는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 관계자로부터 장거리 드론 제작에 사용할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라첸코프와 팔로워 100만 명은 약 50만 달러를 모금해 드론 제작에 힘을 실었고 보버라는 이름의 드론이 완성됐습니다. 5개월 후, 그러니까 5월 3일
보고는 크렘린궁에 대한 공격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크렘린궁에 대한 공격이 발생한 지 일주일 후 라첸코프가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보보 드론 옆에서 찍은 사진들과 함께 모금 목표를 달성한 팔로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놀라운 성원과 보내주신 모든 기부금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적들,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미 이 무인 전투기의 출현으로 큰 손실을 입었고 앞으로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라첸코프와 함께 사진을 찍은 이 남성,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 소속인 카일로 부다노프입니다. 사진 속 라첸코프는 부다노프가 준 그림 선물을 들고 있는데 크렘린궁에 폭탄 2발을 투하하는 드론을 그린 그림이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앞서 4월 24일 모스크바 동쪽 노긴스크 공격 당시에는 UJ-22가 사용됐습니다. 격추된 드론 사진을 보면 라첸코프가 올린 사진 속 기종과 같아 보입니다. 7월 25일 데니스 시미알 우크라이나 총리는 드론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난해 1억 8천만 달러에서 올해 10억 달러 이상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려 10배 증액했습니다. 여기서 미국 등 서방에서 무기 공급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가 자체 기술로 드론 개발에 힘을 쏟은 이유를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과 나토 등 서방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면서도 전면적인 무기 지원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자칫 자신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데 사용된다면 3차 대전으로 확산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무기들은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서 러시아군을 표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라는 약속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드론 공격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서방 동맹국들이 러시아를 공격했다고 비난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드론 공격을 자제해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를 매일 미사일로 폭격하는 러시아의 보복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군사력에서 절대 열세인 우크라이나가 쓸 수 있는 효과적인 반격 카드는 드론 외에 많지 않아 보입니다. 전쟁사를 보면 약자는 종종 게릴라 전술을 이용해 강자에 대응해왔습니다. 게릴라 전술은 예측 불가능한 소규모 공격, 예를 들면 매복과 같은 전략을 통해 적의 심리를 흔들고 공포를 조장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지렛대처럼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누르는 전략입니다. 러시아 심장부 모스크바에 집중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은 이런 게릴라 전술에 빗댈 수 있습니다. 소규모 공격으로 러시아 국민에게 전쟁에 대한 공포를 주입하는 방식이죠. 공포를 통해 여론이 나빠지면 푸틴의 전쟁 추진력 또한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술이 자칫 3차 대전 또는 핵전쟁으로 확산하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분명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섬세한 전략과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없으면 작은 불씨에서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한방 이슈 김재영입니다.